그 옥수팔복 통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부산에서는 맥도날드 제외하고는 유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식을 선택하신 건 계기가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커피의 신맛이 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 하고 바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저는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 부분이.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노포와이포의 호스트를 맡게 된 조윤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올해 2026년에 부산에서 엄청난 프로젝트 바로 노포와이포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의 오래된 노포 브랜드가 가진 헤리티지를 요즘에 또 감각을 가진 젊은 F&B 브랜드인 히포가 새롭게 재해석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노포 브랜드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히포 브랜드들이 어떤 메뉴를 준비를 했는지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시게 된 좀 대단한 저희 또 부산을 대표하고 계신 대표님들이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옥수팔복 통닭의 이사님 장세진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숙팔복 통닭의 둘째 딸 장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포 브랜드의 이 헤리티지를 재해석할 히포 브랜드 두 곳이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키토리 해공의 김승현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밀락동에서 토종닭을 주제로 야키토리를 하고 있는 야키토리 해공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히포 브랜드죠. 네, 채플스트릿의 서봉교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안리에서 호주식 브런치를 하고 있는 채플스트릿 대표 서봉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세 분이 또 귀한 시간 내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표님의 소개는 방금 한번 들었지만 브랜드의 소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 옥수팔복동닭 이사님 먼저 브랜드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브랜드는 45년 된 단감동에서 한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치킨 요리 전문점이고요. 저는 제 3살 때부터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은 특이하게 닭 두루치기라는 가마솥에 볶는 닭 요리 음식이 있고 예전 처음 1980년도에 그 단감 시장 입구 그 당시에 동양고무라는 신발 공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인들과 가족 외식 업체로 그렇게 저희가 요식업을 시작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 예. 네, 좋습니다. 나중에 또 옥수팔복 통닭의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히포 브랜드 두 곳이죠. 채플스트릿의 브랜드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는 이제 신설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서 한 9년 정도 셰프로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곳이 채플스트릿이라고 하는 스트릿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뭐 음식도 되게 많이 발달해 있고 그 복합 문화 상업 지구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점포나 광안리 같은 뭐 서울의 성수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거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와 가지고 그 광안리에 호주식 브런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되게 또 엄청난 또 의미가 담겨 있는 브랜드명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광안리에서 정말 유명한 브랜드로 또 소문이 많이 나 있죠. 네, 야키토리 해공 대표님 브랜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부산 서면 그 인쇄골목 쪽에 굴다리 앞에서 자그마하게 소설담이라는 이름의 야키토리 집을 운영을 하다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장소를 밀락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공간에 이제 인테리어 등 뭐 많은 것을 변화를 주다 보니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은 좀 많은 부분이 이질적인 것을 느낄 것 같아서 다른 상호를 찾던 중에 해공은 제 호인데 제 이름을 걸고 하자는 생각으로 제 호를 사용하여서 야키토리 해공이라는 토종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야키토리 업장입니다. 네, 이 또 세 개의 브랜드가 한번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좀 되게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상세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고 좀 간단하게 이제 노포 브랜드의 저희 이사님한테 좀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일단 부산 단감동 판자촌 포장마차에서 옥수팔복 통닭이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현재는 4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로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셨는데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4개 매장까지 가지게 될 때는 그 험난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아무래도 한 곳에서 45년 동안 정말 딱 그 음식만을 해오셨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서 좀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매장이 조금 더 뭐 많아졌을 때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게 변질이 될까봐 많은 두려움과 뭐 우려스러움이 많으셨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입장에서 뭐 그 2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희 음식이 너무 고급지고 시장통에서 시작한 서민 음식이지만 수제로 모든 걸 다 수제로 만드는 예, 너무 고급진 음식인데 이걸 과연 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다가 뭐 작은 매장도 네네. 해보고 네. 그다음에 샵인샵 안으로도 들어가서 납품이라는 것도 해보고 네. 그런 여러 과정 끝에 지금 저희가 직영점은 사실은 2개 점이 문을 닫은 상태고요. 네네. 네네. 가맹점이 하나가 사하에 사하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산 자활센터라는 곳이랑 저희가 그렇죠. 네, 네네. 거래를 하고 있어서 네. 거기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도 네. 그 옥수팔복 통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일반 가맹 방식이 아니라 구청 자활센터와 협업해서 이제 시니어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매장. 이게 네. 부산에서는 맥도날드 제외하고 유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방식을 선택하신 건 계기가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가 조금 많아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근데 일반 가맹점주들하고 거래 계약을 해 봤었을 때 네.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조금 더 간편한 시스템을 원하시고 점주님들이 저희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색깔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게 저희 정신하고 맞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 작은 매장 속에서도 천천히 가려고 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천천히 해서 적응하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은 크게 높지 않지만 네네네. 네, 일하는데 의미를 두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저희 힙합 브랜드 대표님들 혹시 이런 좀 대표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저번에 네네. 저희끼리 뭐 술자리를 한번 네네네.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듣기는 했었었어요. 네네네. 네. 그때 술 엄청 많이 드셨어요. 맞습니다. 새벽 1시인가. 이야. 저희 또 야키토리 10 대표님은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 딱 처음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한 메뉴를 가지고 45년을 하셨다라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진짜 어려운 외식 산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만 고집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듣고 진짜 장인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뭐 그리고 그 닭 두루치기라는 음식의 대명사가 팔복이 되었다라는 게 저는 음식의 새로운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드셔가지고 그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채플 스트리트와 야키토리 해공은 자녀한테 물려줄 의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가가 궁금하네요. 뭐 아직 자녀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아들이나 딸이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시킬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해공 대표님. 네, 저는 지금 딸아이가 있는데 고등학생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아빠의 브랜드를 받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극구 말릴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왜 그러신가요?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이 F&B 산업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네. 좀 고단함이나 워라밸도 다 포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음식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먹기만 하지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음악 하라고 하고 그렇게 늘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또 이사님이 또 대단한. 그래서 네. 저는 더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약간 방금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조금 비효율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을 좀 고집을 하신 거잖아요. 힙합 브랜드 분들은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약간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이런 전통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으신지. 저는 아무래도 이게 호주식 브런치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브런치 카페를 하던 메뉴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메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을까 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호주가 워낙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뭐 팔각이라던가 정향 그런 허브류 그런 거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큐민, 팔각 뭐 그런 파우더 같은 것들을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민트가 엄청 호불호가 한국에서 갈리잖아요. 일단은 지금 저는 호주에 굳이 가지 않아도 진짜 이게 호주식 브런치다 하는 거를 느끼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 철학대로 그렇게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어떠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의 그 정서에 좀 맞는 것 같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반반입니다, 사실. 아.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신맛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커피에 신맛이 난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신맛이 나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원두 자체도 신맛이 나는 원두를 썼었는데 네. 한 달 하고 바로 바꿨습니다.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조율은 하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본질은 바꾸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사님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저도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해봤지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갓 시작한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 고집스러움을 계속 가져가느냐, 대중의 입맛을 따르느냐 부분인데 적절히 잘 믹싱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한국인의 입맛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매장에 가서 맛을 봤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어. 플레이팅도 너무 고급져가지고 이 가격에 진짜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맛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채플 스트릿에 간 것 같으셨나요? 네, 제가 호주까지 못 가봤는데도 네네네. 그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네, 매장 문도 열려 있었는데 되게 평온하고 뭔가 여유로운 듯한, 물론 주방에서 셰프님은 바쁘시지만 네네. 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즐기다가 왔습니다. 네. 그 인테리어도 대표님이 다 직접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스테인리스 창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게 호주 다른 나라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호주에는 되게 오래된 집들에 보면은 다 스테인리스 창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호주 느낌을 살리려고 스테인리스도 비싼 돈 주고 설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야키토리 해공 또한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업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여 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닭을 오면은 매일 아침 하나하나 다 검수하면서 닭 품질 계속 상태를 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정통의 방식을 좀 따르고자 요즘 그 꼬치구이 같은 거를 가스불이나 뭐 열원이 이제 숯이 아닌 그런 다른 전기로 하는 데도 많은데 그게 불 관리도 되게 쉽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되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정통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숯만 고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었던 일화가 서면에서 그 굴다리 앞에서 할 때 저희는 이제 주 메뉴가 야키토리다 보니까 숯만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불은 거의 안 사용했어요. 하루는 가스업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가스값이 이 정도 나오는데 월세는 내고 밥은 먹고 사냐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좀 웃긴 에피소드긴 하네요. 네, 걱정하신 거네요. 예,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팔복통닭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메뉴를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야키토리 해공에서 준비 중인 메뉴에 대해서 좀 한번 공유가 가능할까요? 네네. 네네. 저희는 지금 팔복통닭이랑 저희랑 그 주 재료가 닭이라는 게 그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활용해서 팔복통닭의 그 업장에서 팝업으로 나갔을 때 주로 하던 그 닭강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 닭강정을 저희가 살짝 좀 매콤하게 하라든지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좀 잡는 걸로 소스를 화해서 그 고 메뉴로 저희는 지금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은 게 제가 그때 해공에 가서 맛을 봤을 때도 소스적인 부분이 저희 음식이랑 잘 맞겠다라고 저희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기초 닭 뭐 염지라든지 그런 베이스적인 부분은 전통식 그대로 하고 네네. 소스적인 부분에서는 콜라보해서 하면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도 조금 아주 낯익은 음식으로 맛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어떠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또 숨겨진 의도가 있으신가요? 뉴욕에서 보니까 요즘 치킨이 엄청난 치킨집이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서 문을 열자마자 웨이팅이고 뭐 치킨 위에 트러플도 올리고 캐비어도 올려서 굉장히 고가로 나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국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게 그 지금 불닭이 워낙 해외에서 인기 있듯이 한국의 매운맛에서 좀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닭강정에도 매운맛을 입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채플 스트릿이 또 개발 중인 메뉴가 제가 들었을 때 그 치킨 파마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치킨 파마 제가 아는 파마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치킨 아니죠. 파마라는 메뉴가 있는 건가요? 치킨 파마라는 메뉴가 그게 원래 올라가면은 이탈리아 가난한 이탈리아 그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거기는 치킨을 쓰지도 않았고 네. 가지랑 토마토 소스 그리고 치즈를 올려서 먹던 메뉴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처음에 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는 아무래도 고기가 풍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변형시켜서 치킨을 올리고 토마토 소스 올리고 치즈를 올려서 그런 식으로 먹다가 그게 미국 사람들이 호주로 오면서 그 치킨 파마라는 메뉴로 아예 확정을 시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펍에 호주에 있는 모든 펍에 단언컨대 치킨 파마라는 메뉴는 다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서민들의 음식이에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옥숙팔복통닭이 단감 시장에서 45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게 네네. 그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민들의 음식이라는 그 점이 강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매칭이 될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치킨 파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사님 혹시 그 치킨 파마 처음 들으셨을 때 저도 파마에 좀 놀란 뭐지 그랬는데 네네. 채플 대표님하고 해공 대표님 만나가지고 저 많이 유식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을 때 호주식 브런치 그다음에 그 서민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해서 너무 좋겠다. 저도 사실 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100%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번 본점에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 닭에다가 이제 직접 만들어 오신 소스 입혀가지고 저희가 치즈 토치로 이렇게 구워서 네. 해주셨거든요. 네네. 단감 본점에서 맛을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좀 무슨 맛인가요? 이 한국 분들이 약간 지금 이거를 또 보실 건데 네. 치킨 파마에 대해서 검색은 하실 것 같아요. 약간 좀 우리가 한국 분들이 아는 대중적인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일까요? 근데 우리의 치킨은 이제 겉은 또 조금 바삭하고 네네. 그 파우더의 그렇죠. 그 바삭한 맛으로 먹는데 네. 이 파마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치킨의 그 약간 그런 맛에 위에 토마토 소스가 올라가는데 그 토마토 소스하고 바질 페스토하고 약간 이런 치즈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촉촉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과의 어떠한 좀 교류가 있기 이전에
두 분이서 메뉴에 대한 그러니까 의견을 공유도 하긴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끼리는 따로 아,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좀 어떠신가요? 그 지금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가 오늘인 것 같은데 각각 이제 준비하고 계신 메뉴에 대해서 저는 처음 뵀을 때도 그 OT 때 첫 자리에서 뵀을 때도 그 채플 스프릿 대표님이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요즘 요리 경연 프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그 유능하신 영한 셰프님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네. 저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음. 와, 굉장히 실력 있으시고 굉장히 날카로우실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요리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아까 그 치킨 파마라는 거에서 녹여져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저는 닭강정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알 수 있을 법한 음식인데 그 채플 스트리트 대표님이 지금 추가하고 그다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음식은 사실은 저는 감이 안 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전혀 모르는. 근데 어떻게 풀어내실지는 진짜 기대가 되고 있는. 맞죠. 저도 치킨 파마 네, 되게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하더라고요. 예. 채플 스트리트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아무래도 요리사였다 보니까 호주에 있을 때부터 대표님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미슐랭도 이제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팀이 됐다 했을 때부터 저는 깜짝 놀랐고요, 속으로. 네. 그러고 또 이제 그 해공을 직접 가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나 소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저는 너무 기대되고요. 근데 이거는 외적으로 저는 대표님 패션이 너무 멋있다. 저는 예술가인 줄 알았습니다. 저. 네네. 대표님 패션의 영감을 좀 어디서 받는 편이신가요? 패션의 영감이 네. 저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패션의 영감이라. 네네. 이거는 타고난. 타고난 거. 그러면 아직 한 달 정도 한 달하고 좀 더죠. 기간이 남았는데 네. 그 과정 동안 어떤 조금 업그레이드가 더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디벨롭을 할 예정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좀 보다 대중적으로 어차피 이거를 그 매니아층으로 잡기보다는 네. 아까 채플 스트리트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민적인 음식이고 대중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맵지만은 이게 매운 게 어떻게 보면 매니아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맵지만 대중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계속 디벨롭 시키고 계속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그렇게 아마 중점을 좀 두고 맞출 것 같습니다. 한번 시식 필요하시면 아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플 스트리트 대표님은 좀 어떻게 남은 시간을 활용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맛적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하고요. 아무래도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는 중입니다. 저희 또 대장님이시죠. 네. 이사님은 네,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희 닭이 저희는 이 두 군데로 나눠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빨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좀 시스템적인 거 공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또 하실 때마다 맥주도 또 한 잔씩 하시면서 네.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가고나 안 그러면 오늘 이 대화에서 미처 서로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각오라 함은 저희는 무조건 1등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채플이나 해공이나 네. 옥수팔복과 하는 이 두 업체는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인연이 좋은 인연이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함으로 부산 대표의 음식들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 이제 채플 스트리트 대표님의 네. 각오도 궁금합니다. 저도 호주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가게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서 가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제 인생의 도전 정말 큰 도전이다 생각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요 기회를 통해서 제 가게도 많이 알리고요. 또 참여했으니 무조건 1등 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뭐 그 페스티벌 거기서 닭 탈을 쓸 자신도 있고요. 춤출 자신도 있고요.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해공 대표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저희 업장에서도 닭 한 마리를 발굴을 해서 정말 자그마한 조각으로 내어 드릴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어 드리듯이 이번 그 행사에서도 정말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하겠지만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정성 들여 내어 드리는 게 그 지금은 그게 목표고 네. 그리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 돋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지금 팔복통닭과 그리고 그 저랑 같이는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챔피언 네네. 스트릿 또한 네. 그 제가 가진 색깔이 튀지 않고 잘 융화돼서 서로 잘 섞여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꼭 얻어내는 게 이번 취지의 그 제 각오입니다. 이제 일단 저희가 준비한 어느 정도의 네,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이사님께서 또 되게 그 술자리도 또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건배사로 이미지가. 한번 마무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싶긴 하거든요. 괜찮나요? 이제 물로 한 번도 해본 네네. 적이 없어가지고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 한 해 12월까지도 쭉 많은 일들과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카르페 하면 DM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르페. DM. 원샷인가요? 네, 원샷입니다. 그래도 오늘 잠시 들어보니까 끝나고 또 가신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은 또 제가 사겠습니다.